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수필을 읽어주는 남자 자한형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497번째 시간으로 박지원이라는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조선 후기 한성 부판관 면천 군수 양양 부사 등을 역임한 문신학자. 본가는 반남, 자는 미중 혹은 중미 혹은 연암 혹은 연상 열상외사. 할아버지는 자돈영 부사 박필균이고 아버지는 박사유이며 어머니는 한평이씨 이장훈의 딸이다. 생애 및 활동사항. 서울 서쪽인 반송방 야동에서 출생하였다. 성장하면서 신체가 건강하고 매우 영민해 옛사람의 선칭과 온피 같은 일을 흉내내기도 하였다. 아버지가 벼슬이 없는 선비로 지냈기 때문에 할아버지 박필균이 양육하였다. 1752년 영조 28년 전주시 이보천의 딸과 확인이 나면서 맹자를 중심으로 학문에 정진하였다. 특히 이보천의 아우 이양천에게서는 사마천의 사기를 비롯해 주로 역사서적을 교훈받아 문장 쓰는 법을 터득하고 많은 논설을 습작하였다. 수년간 학업에서 문장에 대한 이치를 터득했으며 처남 이재성과 평생 문으로 지내면서 학문에 충실한 조언자가 되었다. 1760년 할아버지가 죽자 생활은 더욱 공공하였다. 학문이 뛰어났으나 1765년 처음 과거에서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이후로 과거나 벼슬의 뜻을 두지 않고 오직 학문과 저술에만 전념하였다. 1768년 백탑 근처로 이사를 하게 되어 박제가 이서구, 서상수, 유덕공, 유검 등과 이웃하면서 학문적으로 깊은 교유를 가졌다. 이때를 전후하여 홍대영, 이덕무, 정철조 등과 유용후생에 대해 자주 토론했으며 이 무렵 유덕공, 이덕무 등과 서부지방을 여행하였다. 당시 국내 정세는 홍구경이 세도를 잡아 벽파였던 박지원의 생활은 더욱 어렵게 되고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게 되었다. 결국 황해도 금천 연암협으로 온 거였는데 박지원의 아호가 연합으로 불려지게 된 것도 이에 연유한다. 이곳에 있는 동안 농사와 목축에 대한 장려책을 정리하였다. 1780년 정조 4년 처남 이재성의 집에 머물다가 삼종형 박명원이 청의 고종 70세 진화 사절로 정사로 북경에 가자 수행. 1780년 6월 25일 출발 10월 27일 귀국해 압록강을 거쳐 북경 열화를 여행하고 돌아왔다. 이때 견문을 정리해 쓴 책이 열화일기이며 이 속에서 평소 이용후생에 대한 생각을 구체적으로 표현했다. 이 저술로 인해 문명이 일시에 드날리기도 했으나 문헌에서 호된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그 뒤 1786년 뒤늦게 음사로 성공감력에 제수된 것을 필두로 1789년 평시 서주부, 사복시 주부, 1791년 한성 부판관, 1792년 안이현감, 1797년 면천 군수, 1800년 양양 부사를 끝으로 관직에서 물러났다. 안이현감 시절 북경 여행의 경험을 토대로 실험적 작업을 시도했으며 면천 군수 시절의 경험은 관홍, 소초, 한민명, 전이, 안설 등을 남기게 되었다. 박지원이 남긴 저술 중에서 특히 열화일기와 위의 책들은 박지원이 추구하던 현실개혁의 포부를 이론적으로 펼쳐보인 작업의 하나이다. 특히 열화일기에서 강조한 것은 당시 중국 중심의 세계관 속에서 청나라의 번창한 문물을 받아들여 낙후한 조선의 현실을 기억하는 일이었다. 이때는 명에 대한 의리와 결부에 청나라를 배격하는 풍조가 만연하던 시기였다. 이 속에서 박지원의 주장은 현실적 수용력이 부족했으나 당시 위정자나 지식인들에게 강한 자극을 불러일으키는 결과가 되었다. 북학사상으로 불리는 박지원의 주장은 비록 청나라의 적대적 감명이 쌓여있지만 그들의 문명을 수용해 우리의 현실이 기억되고 풍요해진다면 과감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조선에 대한 인식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개선책을 제시했으며 나아가 역대 중국인들이 우리에게 갖는 왜곡된 시각을 바로잡는 방법도 서술하였다.
박지원은 서학에도 관심을 가졌다. 이는 자연과학적 지식의 권한을 이해하려 한 것이며 새로운 문물에 대한 애착을 보인 결과였다. 이러한 관심은 홍대영과의 교회에서 보이는 우주론의 심화를 위한 작업이며 실제로 북경을 여행할 때 천주당이나 관상대를 구경하면서 서양인을 만나고 싶어 하였다. 천문학에 깊은 관심을 보인 박지원이 펼친 우주질시는 당시 중국학자들도 놀라게 했으며 이는 박지원이 가진 세계관의 확대와 전환을 의미한다. 나아가 당시에 풍미하던 주작의 사변적 세계에만 침잠하는 것을 반성하면서 이론적 세계의 현실 적용 곧 유학의 본질 속에서 개혁의 이론적 근거를 찾고자 하였다. 이 생각은 당시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었으나 과감한 개혁 의지의 한 표출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생각을 집약한 것이 곧 이용후생 이후의 정덕을 이루는 방법이다. 이는 정덕을 이룬 뒤에 이용후생을 추구하는 방법과 비교할 때 발상의 일대 전환이라 할 것이다. 이것이 박지원이 주장하는 실학사상의 요체이며 이를 위해 제시한 것들을 자기 주장의 완성을 위한 방도이다. 그 방도의 구체적 현상은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천문, 지리, 문학 등의 각 분야에서 나타났다. 특히 경제 문제에서는 토지개혁 정책, 화폐정책, 중상정책 등을 제창했으며 현실의 문제를 기억하지 않고는 미래의 비전을 찾기가 힘들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박지원이 남긴 문학작품 속에서도 이러한 생각이 잘 나타나고 있다. 곧 당시 주조를 이루는 복고적 풍조에서 벗어나 학문학이 갖는 현실과의 대립적 현상을 잘 조화시켜 시대의 문제를 가장 첨예하게 수렴할 수 있는 주제와 그 주제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였다. 이것은 박지원의 사고가 고정적 관념에서 벗어나 일대 전환을 시도한 것과 맥락을 이루며 문학작품과의 매개체인 언어의 기능을 이해하고 당대에 맞는 문체개혁을 주장하게 된 것이다. 복고 창신으로 표현되는 이 말은 시속문의 인정을 의미하며 그렇다고 문성질박한 비평소품을 찬양한 것은 아니다. 고법을 버리는 이유는 새로운 현실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문학을 창조하는 데 있었기에 새롭기 위해서 또다시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나타난 표현의 절제와 문장 조직 방법의 운용, 사실적 표현 등은 박지원이 생각한 당대의 현실과 문학과의 관계를 연결짓는 방법들이었다. 이는 문집 속에 수록된 당시 교유했던 사람들의 문집서 등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또한 박지원이 남긴 일련의 한문 단편들 속에서 구체적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초기에선 9편의 단편들은 대체로 당시의 역사적 현실이나 인간의 내면적인 세계 혹은 민족 문학의 맥을 연결하는 것들로서 강한 풍자성을 내포하고 있다. 양반전의 경우 조선시대 봉건사회의 와해와 그 속에서 군림하는 사의 계급이 가지는 올바른 개념을 정립하고 있어 많은 문제점을 던져주었다. 다음으로 북경을 여행한 이후 쓴 2편의 단편은 여행기 속에 포함된 것으로 역시 박지원의 실학사상을 잘 대변하고 있다. 그 중에서 생전은 중상주의적 사상과 함께 허위적 북벌론을 배격하면서 이상향을 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당시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잘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작품들은 박지원의 사상을 나타내는 이론의 근거와 함께 그것을 실제로 작품화한 신뢰가 될 것이다. 박지원의 저술은 모두 연암집에 수록되었다. 박지원이 가진 생각들이 당대의 사고와 많은 차이를 내포하고 있어서 실제로 1900년 박만식 외 23인에 의해 서울에서 처음 공감된 책을 초록한 형태였다. 박지원의 손자 박교수가 위정을 지냈으면서도 할아버지의 문집을 가능하지 못했으면 문집 내용이 갖는 의미를 짐작케 한다. 저술에서 특이한 점은 문집 대부분이 논설 중심으로 한 문장이 대부분이며 시는 각체를 합해 42수가 전부이다. 이 점에 대해 아들 박종관은 영대 정자병 권제사 말미에 붙인 부기에서 유실되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당시 교유한 문인들의 문집 속에도 박지원이 많은 작품들을 지었다고 하고 있어 이 역시 유실되었음을 증명하는 한 예일 것이다. 저서로는 열하일기 작품으로는 허생전, 민홍전, 광문자전, 양반전, 김신전 전, 역학대도전, 봉산학자전 등이 있다.
순조 4년 1910년에 좌찬성에 추정되고 문도공의 시효를 받았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